대부분의 사람은 바늘에 찔리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 있냐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미디어에서 접할 수 있는 차력사같이 단련되고 통증을 잘 못 느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또는 달인에 나올 만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바늘처럼 뾰족한 물체에 접촉하면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통증을 느끼죠. 아프지 않은 게 이상합니다. 하지만 드물게 안 아프게 주사 처치받은 경험을 하는 환자가 있고, 그런 경험을 했거나 어떠한 경로로 전해들은 환자는 이치에 맞지 않지만 안 아프게 주사를 놓아달라는 요구를 주사 처치자에게 종종 하죠. 그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 이상은 병원에 가게 됩니다. 웰빙 트렌드와 함께 개인 건강에 관심도가 높아지며 여러 검진을 위해 또는 진료를 위해 방문하죠. 만약 병원에서 여러분께 약물 처치를 한다면 여러 방법 중 보통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경구약 또는 주사. 여러분께서 주사를 맞아야 한다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뾰족한 바늘과 그 바늘이 안겨주는 통증이 떠오를 겁니다. 한 일화를 소개하면, 제가 일하는 응급실에 극심한 통증으로 내원하는 환자도 주사 맞을 때만큼은 그 통증이 가실 정도로 주사 처치 시 생기는 통증이 더 강렬했다고 말하고, 주사를 넣는 동시에 높은 확률로 소리를 내며 통증을 표현하죠. 이러한 사항은 제 기준 상당히 잦은 빈도였습니다. 그만큼 주사가 가져다주는 통증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은 병원에 방문하게 된 계기인 한부의 통증보다 그 통증마저 떨쳐버릴 만큼 주사 처치 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통증이 앞서 언급한 대로 더 강렬했음을 음성이나 몸의 움찔거림, 힘을 주는 긴장 등으로 표현하죠. 때로는 학습된 공포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미성년자들. 어린 나이일 때일수록 이 곤란한 상황은 배가 되죠. 소아나 청소년기 환자의 경우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픈 이유로 병원에 와도 자신의 시안에 주사만 보일 시 현재 아픈 것보다 주사 아픈 게 싫어 자신이 아픈 걸 숨기고 이제 안 아프다는 금세 들통난 거짓말을 하며 어린 나이부터 거짓말 실력을 갈고 닦습니다. 또는 벽에 막힌 구석으로 도망 아닌 도망을 가며 눈물과 울음으로 자신의 서러움을 표현하죠. 그만큼 주사가 전해주는 고통의 위력은 거짓말 못 치는 솔직하기로 정평난 소아 청소년에게도 이치를 거스르는 경우를 만들어낼 정도입니다. 결국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처치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하며 협조가 되지 않아 그 과정에 2번, 3번 시도한 경우도 종종 있죠. 저 연령층일수록 주사 처치를 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사침 삽입 시 통증이 없다면, 쉽게 말해 주사가 아프지 않다면 어떨까요? 위의 상황처럼 서로 곤란한 상황이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통증은 모든 인간이 느끼며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신체의 이상 징후를 알려주는 등 안 좋은 기억을 남기긴 하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필수적 감각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환자 입장에서, 그리고 처치하는 의료 종사자 입장에서 주사 처치 시 통증을 없게 하거나 혹은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서로의 입장을 보기 전 통증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증, 피부 통각 수용기에 받은 자극이 신경으로 통해 대뇌로 자극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통각 수용기는 피부에 분포해 있죠. 통각 수용기가 생소하겠지만 초등학교 때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 이점식별, 즉 통각 분포거리라고 접했을 것입니다. 통증은 주관적이며 같은 자극이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와 표현하는 정도가 다르죠. 과거 학창시절 선생님께 매를 맞던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그런 적 없다고요? 모범생이셨군요. 아니면 최근 체벌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제 기억을 바탕으로 이어가보죠. 저의 학창시절 빈번하게 마주하던 상황입니다. 여러 학생이 사랑의 매를 맞는데 여러 유형이 있죠. 누구는 덤덤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누구는 맞을 때마다 작게 기합 같은 소리를 내기도 하고, 누구는 표현력에 감성까지 충만해진 탓인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발성을 뽐내곤 합니다. 통제된 상황도 아니고 같은 자극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단적인 예로 본다면 이렇게 통증은 앞서 언급한 대로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와 표현하는 정도의 차이가 확실히 존재하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통증의 역치, 통증을 느낄 만한 최소한의 자극 세기를 뜻하며, 역치가 낮을수록 통증의 강도는 세지고 역치가 높을수록 통증의 강도는 약해지죠. 남들은 아파하지 않는 수준의 자극에도 역치가 낮은 사람은 엄청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주사 처치에서 통증은 복불복이지 않나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력이 없다면 운의 한계는 명확하고 돌발적인 상황에 최선보다는 요행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죠. 그렇기에 이쯤 알아보고 앞서 언급한 서로 입장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넌센스 같지만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경우로 생각해보죠. 흔치 않은 상황이 주를 이룹니다. 무통각증 환자의 의식 상태가 혼수, 반혼수가 아니라면, 심각한 저체온, 마취 상태, 반신마비가 아니라면 필연적으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통증은 생기게 됩니다. 이건 극단적인 예시이고 평균적인 경우의 수가 아니기에 일반적인 기준에서 안 아플 경우를 나열해 본다면, 환자의 역치가 높거나 운 좋게 조금 감각이 무딘 곳에 주사를 했다면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죠. 일각에선 주사 부위에 콜드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냉찜질을 한다고도 하지만 듣기만 했지 직접 보진 못했고 환자는 당장 주사를 놓아달라 하는데 찜질이나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정맥 촉지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정맥 주사를 기준으로 환자 입장에서 통증 경감을 할 수 있는 노력 첫 번째로 의료진이 주사를 처치할 때 어렵겠지만 부동의 자세를 유지하며 처치가 한 번에 그리고 최대한 빨리 끝나도록 협조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 차례 주사를 맞아보고 어떤 주사 부위에 안 아팠던 경험이 있다면 통증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자신의 신체 부위에 처치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의사나 간호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건 아니냐고요? 이런 부분에선 본인 몸이기에 본인이 더 잘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의료진과 함께 주사 처치 시 같이 알아보는 환자는 간호사에게 안 아프게 주사해주세요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사실 처치자는 이러한 요구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걸 알죠. 하지만 환자는 종종 안 아프게 처치받은 경험이 있으니 아마 이런 말을 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통증의 메커니즘을 전달해서 환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건 업무에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이야기한들 환자가 100% 이해를 하고 납득할지도 미지수죠. 환자가 당장 배가 아픈데 약물 처치는 안 하고 이런 교육을 시간 들여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멘트로 답해야죠. 신규 간호사 또는 주사 처치가 미숙하거나 환자의 이런 반응에 대한 멘트를 준비하지 않은 간호사는 순간 얼음이 되어 어떤 말로 답을 해야 할지 난감해합니다. 거짓말로 네, 안 아프게 할게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처치했다가 통증이 생기면 곤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죠. 이 영상을 보는 대다수는 당연히 아플 수 있는 건데 왜 민원을 제기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겉은 멀쩡하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사고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반인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뉴스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니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준비된 간호사는 최대한 안 아프게 노력해볼게요 라는 가장 모험 답안을 내놓습니다. 충분한 노력을 했다면 실패하거나 통증이 생겨도 처치자를 방어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생길 여지가 0에 가까워지죠. 그렇다면 주사 처치 시 준비된 간호사가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빠른 처치를 하는 것입니다. 주사침이 환자 피부에 닿는 순간부터 스타일렛을 빼는 순간까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죠. 물론 환자의 협조가 있어야 해요. 피부에 바늘이 접촉한 시간에 따라 통증 지속 시간은 비례할 것입니다. 힘은 여전히 손에서 주사침으로 주사침에서 환자의 피부로 전달되고 있죠. 만약 피부 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부가 밀려 올라가면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 한 번에 처치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모험 답안은 이렇게 막힘없이 멈춤없이 진행하는 처치죠. 주사침을 3분의 1 정도만 넣고 혈관을 찾거나 이렇게 저렇게 후비는 행위는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세 번째, 굵은 혈관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주사침이 굵고 혈관이 주사침 굵기와 비슷한 상황일 때 유지용 젤코가 아무리 실리콘이라도 혈관 벽에 다 긁게 되면 혈관통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처치한 혈관 굵기가 여유 있다면 스타일렛의 침이나 젤코가 진입할 때 혈관 벽에 닿는 경우가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처치 성공률이 높겠죠. 그리고 혈관 굵기가 굵으면 순환량도 많기에 자극적인 주사약물이나 높은 농도의 수액 등 혈관통을 유발할 만한 제제가 들어갈 경우 혈관 자체의 순환량이 높기 때문에 주사 제제와 혈류간 빠른 희석으로 인해 혈관통 유발의 빈도도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 근거로 자극적인 약물, 말초정맥에서 지속적인 주입 시 혈관의 악영향이나 유지의 리스크가 있는 경우 C라인 또는 PRCC라는 말초정맥보다 굵은 정맥 시술을 하죠. 네 번째, 얇은 바늘을 사용하는 것. F는 MA, 힘은 질량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연 굵은 바늘은 표면적이나 질량이 얇은 바늘보다 크기에 전달되는 힘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각종 검사, 수혈, 수술적 처치, 여러 요소를 고려해보았을 때 이건 간호사와 환자의 선택보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처치이기에 환자가 검사, 수혈, 수술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바늘 굵기의 선택은 의사의 처방이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정리하자면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처치를 받을 때 큰 불편감을 느끼지 않았던 주사 부위에 해달라고 하거나 처치에 있어 의료진에게 협조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처치를 하고 빠른 처치 시간을 위해 노력해야겠죠. 또한 피부 고정, 굵은 혈관을 찾는 것도 덤입니다. 근육주사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육주사의 경우 환자는 주사 부위에 최대한 힘을 빼는 것이 필요하죠. 힘을 빼는 것이 생각처럼 잘 안된다면 이 방법을 권장합니다. 먼저 침대 위에 엎드려 숨을 천천히 내쉬거나 의도적으로 숨을 내쉬면서 아 소리를 내면 자연스레 몸의 긴장이 풀리죠. 핵심은 숨을 내쉴 때 신체가 이완하는 겁니다. 물론 큰 소리나 이상한 억양으로 아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낮은 목소리로 센스 있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죠. 편의상 서서 맞는 경우도 있지만 서 있는 경우 대부분 근육이 수축해 있기에 통증의 강도가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의료진은 통증 경감과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이완된 자세를 지향하지만 환자의 완고한 주장에 어느 정도 통증을 감내하고 주사를 맞겠다 하면 어쩔 수 없죠. 개인의 선택이기에 타협할 수 있는 부분에선 충분히 워닝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둔부를 찰싹 때리면서 주사를 놓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정석이라 할 만큼 일반화되어 있고 환자들도 둔부를 손바닥으로 치며 주사를 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안 때리는 것이 좋죠. 제가 배웠던 간호학 책에서도 때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피부 고정이나 때리는 과정에서 소독한 부위에 오염의 위험도 있을 뿐더러 엉덩이를 때리는 과정에서 둥근이 수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축한 근육에 주사를 놓는다면 통증의 강도가 높아지기도 하며 주사침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 등 통증의 생길 여지가 더욱 증가될 수 있죠.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많은 사람이 이걸 당연시 여기고 주사 놓을 때 둔부를 때리므로 주사침 삽입 시 발생하는 통증이 경감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부터 이런 처치 행태가 광범위하게 퍼지며 자리 잡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이것이 정석인 것처럼 행해지고 일부 간호사는 둔부를 치는 박자와 주사를 넣는 박자를 맞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환자가 시야로 인지 못하는 둔부이기에 주사 처치 시 갑작스런 자극에 놀랄 수 있으니 둔부를 때리는 행태가 놀라지 않음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주사침 자체는 아프지 않지만 약물 자체의 자극이나 주사제 용량이 클수록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염 진통 해열제 주사가 그렇죠. 주사 맞은 부위를 문지를수록 더욱이 아파온다. 그런 경우면 자극적인 약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간호사는 그런 약물을 준비할 때 바늘에 묻은 약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바늘로 교체해서 환자에게 처치할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근육 주사에서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둔부의 힘을 최대한 뺀 채로 맞는 것입니다. 의료진 입장에선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 환자의 신체 이완 동력, 주사침 교체를 고려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주사 처치 시 누구에겐 안 아프거나 또는 덜 아프게 맞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에서 타당성은 있지만 모든 환자가 같지 않고 여러 경우와 함께 여러 변수가 있겠죠. 하지만 앞서 언급한 내용을 되짚어 본다면 환자와 의료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초급자의 경우 평균이 아닌 자신이 설계했던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창의력이나 순발력을 상실한 채 당황하기도 하죠. 단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황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대상자의 상황에 맞추어 정확한 간호를 수행하는 것, 그것이 노련함이고 실력의 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환자 입장에 있는 사람은 협조적으로 또는 아무 말 없이 처치를 받거나 난 한마디라도 해야 성에 찬다 하면 안 아프게 해주세요 라는 실은 어려운 요구보다 한 번 해주세요 라는 멘트를 지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 종사자들은 통증 경감을 위한 처치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여 실력을 키워 매 처치마다 적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의료사업의 일원으로 환자에게 의료사업의 한 요소인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죠. 더 나아가 주사 처치와 관련한 소수의 극성 민원을 줄이기 위해 여러분이 주사 처치 시 최대한 통증 경감을 위한 노력을 문제없이 해냈다면 사소한 민원부터 알 수 없는 미지의 상황까지 대부분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상 내용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제시한 자료와 생각들을 종합해 이론상, 확률상 통증 경감에 유리한 경우를 살펴보았고 뭔가 더 할 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은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